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개방하고 본인은 용산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공동정부 파열음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일시적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안철수 위원장 오늘도 애둘러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분과에서 현장 간담회와 국정과제 선별 업무로 정말 애쓰시고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합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제 두 사람이 수주를 곁들인 횟집에서 만찬회동도 했고 뭔가 봉합이 된 듯한데 그럼에도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강산 변호사님. 봉합이 잘 된 건지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일까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 봉합 의미 그 자체로 이제 일시적인 어떠한 화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공동정부를 구성할 것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파열음이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단일화하면서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동정부 하면 내각을 같이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만에 하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할 사람 중에서 능력이 형격이 미달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포함시켜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 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 위원장은 나는 내가 누가 되는지 통보도 받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통보한 걸로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 불을 끄긴 껐어요.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차관이랄지 비서실 뭐 아니면 공공기관 산하기관장 이런 것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어든지 이제 배려를 할 수밖에 없고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의 어떤 파열음이 있으면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추진해 나가 있어서 어떤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마치 안철수 위원장의 백기투항 아니냐. 그러니까 인수위 업무 보이콧했다가 저녁 한번 먹고 다시 바로 복귀한 게 맞는 거냐. 두 사람을 가리켜 쇼윈도 부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뭐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단일화를 했는데 그 약속이 사실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 안철수 위원장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앞에 놓인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인수위원장직을 뭐 내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거치까지도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공동정부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 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대선을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합당 과정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을 통해서 본인이 그 당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또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세력을 확보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와서 윤 당선인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 자체는 안철수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굉장히 불쾌했지만 그리고 공동정부와 관련된 약속도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질지도 사실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았지만 저렇게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백기투항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 주재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한 것, 봉합이 된 것, 뭐 이렇게 인수위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화해를 보면 이 장면 어디선가 참 많이 본 듯합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께서 나오십니다.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저는 오늘부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예. 석 달 전밖에 안 됐는데 대단히 오래된 얘기 같거든요. 저 한번 보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극적 뭐 회동, 극적 화해 이런 단어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번 그 대선 치르면서. 네. 이게 지금 그럼 이런 안철수 사람만 바뀌었지 또 누굴 만나서 다시 봉합하고 이게 결국은 윤당선인의 마이웨이 스타일 때문이냐 아니면 뭐 우연 공교로운 일이냐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극적 봉합도 자주 하면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두 분 다 한국말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치인들이 보면 이렇게 뭐 모이는 만나는 장면 등등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뭐 대충 합시다,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치라는 게 보면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하고 윤당선인하고는 서로 말하는 제가 만나본 바에 따르면 말하는 그 어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속 이야기를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떤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윤당선인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내각 구성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윤당선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안철수 위원장은 그냥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또 몰라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앞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즉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말의 어떤 구체성 저는 이게 충분히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3자가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는 합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당하지 않으면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이 살다가 이 혼인계약서 쓰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냥 내부 문제로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양당의 합당을 빨리 서두르고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는 당 내에서 어떤 당내 문제로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화법이 달라서 나온 단순한 해프닝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정부 파열업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민생을 안 살피고 의원들은 월급 다 반납해라 쓴소리 하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5년 동안 뭐 하다가 하산길에 밀어붙이냐 검수한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청와대 구경 빨리 가고 싶다. 뭐 5월 10일이면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니까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 공정의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됐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